네, 변호사님. 우리 주식뿐만 아니라 또 펀드, 그리고 요즘 그 젊으신 분들 가상화폐, 코인 많이 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도 그 주식 방법처럼 리딩 사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사례가 있어요? 가상화폐 거래소는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뭐 대표다, 뭐 지원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해오는 경우가 있어요. 코인 같은 경우에도 상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코인 상장을 해주겠다 또는 코인 상장이 유력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돈을 받는 것이죠. 만약에 나한테 돈을 주면 그 거래소에 상장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 코인은 상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RL이나 문자, 카톡 등을 보내서 어플을 설치하게 해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제 조작해서 실제로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처럼 조작해서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제가 실제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 이제 뭐 라인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는데요. 뭐 투자를 이제 권유하고,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처럼 보이더라고요. 한국도 말도 좀 서툴러요. 그래서 영어로 뭐 얘기도 하기도 하고, 서툰 그 한국말로 번역기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 사람 말을 듣고 결국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식 리딩과는 다르게 대부분 가상화폐는 또 개인 지갑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층 더 까다롭습니다. 그 가상화폐 개인 지갑을 대부분 외국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어요. 그 관련 업체에 협조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 리딩 그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국내에서 만들어진 은행에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포 통장이라도 양도양수한 사람 찾아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가상화폐 코인 사기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개인 지갑으로 들어가면 이걸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물론 경찰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이걸 해결하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추적 기술을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또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과연 신뢰성이 있는지 아직 검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그 걸러내야 되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대부분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리고 대표자 이름도 없습니다. 주소도 없어요. 이런 거래소 사이트는 거의 대부분 불법 거래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담당자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이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책임을 묻기 위해서 연락을 했을 때 이런 책임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힘들고, 내가 이렇게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힘들게끔 하기 위한 조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가상화폐를 투자를 할 때 이제 꼭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래소 통해서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하거나, 투자금을 나중에 뭐 장외주식이나 코인으로 되돌려 주겠다라고 하거나, 그리고 본사 만약에 위치가 공개됐다 하더라도 IP 위치와 다르거나, 이런 내용들을 잘 확인해 보시면 이 거래소 사이트가 정상적인 사이트인지 아니면 이제 불법 사이트인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상화폐 거래소 피해를 당하셨을 때는 형사 고소를 하셔야 돼요. 사기 혐의, 그리고 특정 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소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원금을 보장한다라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유사수신행위라고 하는데요. 유사수신 규제법에 따라서 또 처벌받는 행위예요. 그래서 유사수신 관련법에 따라서 고소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그 관련된 계좌를 추적해서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